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른바 계엄 문건 원본이 입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가진 바 있었는데요. 임태훈 소장은 이 원본 내용을 기초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계엄 검토 문건 내용을 보고받거나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어제 당 차원에서 임태훈 소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유한국당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네. 당에서는 가짜 뉴스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가짜 뉴스로 보는 근거가 뭘까요? 음, 뭐 전혀 황교안 대표를 지목한 네, 임태훈 소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이 네,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NSC 회의를 언급하고 네,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음, 이것을 논의했을 것 예, 아니냐라는 식의 소위 말하는 상상이죠. 예, 과도한 정치적 의도된 예. 그런 정치공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음,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임태현 소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예. 음,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음, 상당히 공격적인 정치 의도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음, 그리고 진실을 파헤쳐 보면 네. 금방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정치 의도를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임태원 네. 소장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도로 읽고 계세요? 뭐 윤태현 소장은 이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네. 이 사실은 이 문제 제기의 방향이 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지게 하려면은 네네. 이런 계엄 문건이 우리나라 헌법적이고 또 인륜적인 부분이다, 예. 반사회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이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표 음,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최근에 청와대와 약간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네. 지명하면서 음, 거명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음, 것들은 어,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계엄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네네. 이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 당의 대표 그리고 음, 또 이렇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연결고리 삼아서 이걸 뭐 소위 말해서 임팩트를 더 음, 증폭시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 기업 문건의 실체를 분명하게 좀 규명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된 논의들이 음. 우리 국가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건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음. 검토해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네. 다시 한번 확인차 지금 잘못된 네. 계엄 논의에 초점을 맞췄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면 문건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당시 그 기무사 중심으로 해서 이 계엄을 검토했던 것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건 맞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 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음.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그 사항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음. 근거해서 네. 매년 그 합참에서도 이런 계엄과 관련된 준비 작업들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음. 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계엄 문건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이 예, 예. 다른 논의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하나 좀 그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네. 근데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요청을 해서 임태훈 소장을 증인으로 불렀던 이유도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가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뭔가 좀 본질에서 비껴나 있는 초점 맞추기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 저희 분명하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네,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네. 제가 분명하게 짚고자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꺼릴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작년서부터 저는 그래서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이 문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까지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야무야 쉬워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슈로서의 임팩트도 굉장히 약해지고 어떻게 네. 보면은 킬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우리 당의 백승주 간사가 임태원 소장을 부른 것은 이거 국가 기밀 문건이 어떻게 이 바깥으로 외부에 유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아마 불렀다고 하시는데 네. 임태현 소장이 이제 이 시점 타이밍을 또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 문건 자체가 뭐 임태현 소장 말대로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에 다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 문건 자체가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문건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석구 사령관이 그냥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USB의 여러 문건들이 있는데 네네. 이 여러 문건들은 만들었다가 지워지다가 다시 수정된 문건들 여러 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런 문건들 속에도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새롭게 숨겨졌다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뭐 증폭시켜서 예.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임태훈 소장에게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네. 이 입장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네. 특정한 정치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계속 뭐 오버하거나 과장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제 임태훈 소장이 자유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그 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태훈 네네. 소장은 네. 원본이라고 하는 그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황교안 그 현 대표가 여기에 관여됐다고 단정을 한 게 아니라 문건 내용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표기도 있고 NSC가 나오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알았다면 이래서 문제고 몰랐다면 저래서 문제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였거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날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문의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관여된 것처럼 지목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기자회견에는 기자회견 제목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또 다른 문건이 있는데 네. 이 문건 내용에는 뭐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논의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체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제목에다가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논의한 것이냐 제목을 다른 거예요. 그건 대단히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황교안 대표를 지목해서 공격하겠다라는 의도가 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정략적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기했던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게 이제 그때 그러니까 확보된 USB에도 이 문건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고 그 임태훈 소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군검 합동 수사단에서
이 문건까지 확보를 했다면 황교안 그 대표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 이 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합수단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조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은 뭐 이제 살아있는 권력도 아닌 이런 조사 대상에 대해서 주저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사가 지금까지는 완결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결된 조사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NSC와 관련된 그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NSC는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의 안건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조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 쉽게 이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정말 그 당시 조사 과정에서 NSC에서 이것이 논의됐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이 문건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논의가 있었다는 게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그냥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사회적이 큰 이슈로 언론에 보도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집중적으로 강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늘 중으로 고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본인이 그러니까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어요. 왜 이렇게 그 결정이 된 거예요? 글쎄요. 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뭐 임 소장을 상대로 고소하고 뭐 이럴 얘기는 좀 낯간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입장에서 맞설 수 있는 상대들이 좀 상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임태훈 소장이 제기했던 내용만 갖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개인을 문제 삼은 거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뭐 지금 뭐 당 차원에서도 저는 뭐 고발이 이루어져서 당 대표니까요. 당연히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달리 또 개별적으로는 또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도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 선에서 뭐 이 진실 규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다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짤막하게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는 지금도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사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하고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